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호한 흐름 전개되고 있죠. 8거래일째 윗방향으로 가고 있는 코스피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도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480포인트대죠. 자, 코스닥은 오늘 살짝 힘에 좀 붙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승 반전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각된 가장 핫한 키워드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언택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택트가 요새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마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타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언택트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잘 갔습니다. 주목을 받은 섹터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후청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언택트는 조금 더 치고 컨택트가 오히려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부각되는 모습인데 왜 이런 건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요 며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수혜주였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빠지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피해주로 엮였던 컨택트 관련주, 흔히 말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죠. 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흐름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그냥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 이쪽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별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도 빠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뭐 물론 뭐 이렇게 되면 언택트로 수혜받았던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여기에 대한 투자감도 안 될 수 있고 그럼 반도체 수혜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억지로 묶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고 경기에 순환하는 사이클 산업이긴 맞거든요.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게 보면 단순히 이게 언택트, 컨택트 쪽보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많이 오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에서 대한 차익 실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차익 실현 빌미를 언택트, 컨택트로 좀 나눠서 매도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뭐 좀 살펴보자면, 물론 지금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되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언택트 섹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매출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앞서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움직이는 걸 보면 딱히 언택트가 아닌 종목들도 많이 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사실상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언택트랑 별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훨씬 더 오개 작업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것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뭐 언택트, 컨택트 이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그동안 단기에 반등을 많이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인 이 코로나 피해주였던 엔터, 그 다음에 뭐 항공, 그 다음에 여행, 뭐 이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뭐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뒤에도 제가 이야기드리지만 오늘 오르는 종목, 그 다음에 오늘 떨어지는 종목, 언택트, 컨택트 딱 나눠서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들 종목 중에서도 같은 컨택트 내에서도 오르지만 오히려 팔아야 되는 섹터가 있고요. 언택트 내에서도 떨어지지만 사야 되는 섹터, 이거 좀 구별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언택트와 컨택트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앞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앞으로 시장 방향성이 언택트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컨택트를 집중해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고민을 좀 가지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화요일인가요? 예, 절대 전략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뜨겁지 않다라는 게 꼭 차가운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뜨겁지 않으면 좀 미지근할 수도 있는 거고 따뜻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시장을 딱 뭐다 나눠서 대응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 뭐 얼마 불과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련 수혜주, 트럼프 피해주 나눠서 매매를 했고 또 그 다음 날 바로 또 바이든이 또 대통령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 바이든 수혜주, 바이든 피해주 뭐 시장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딱 나눠서 매매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금 또 화이자가 또 이제 백신 개발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언택트 컨택트 딱 나누는 건데 저는 이런 매매는 지금은 전혀 뭐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매매하면 수익이 더 안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든 컨택트든 이게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앞으로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수익을 계속 줄 수 있는지 관련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확실하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컨택트 섹터가 더 강하겠죠. 상대적으로 컨택트 sek터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덜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뭐 은행주, 보험주, 증권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모멘텀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오늘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중에 또 대표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의 지금의 이 매수세는 그거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따른 달러 캐리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수급을 본다면 비차익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달러 캐리, 바스켓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제가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대해서 베팅을 안 했다. 그동안. 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적극성을 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원화 강세와 관련된 부분에 베팅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달러 캐리 자금이 유입되면서 바스켓 매매가 진행되고 이 매매는 당연히 뭐 어떤 섹터가 더 좋고 나쁘고 이쪽보다는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전체를 사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지수물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그럼 유지가 될 거냐라는 겁니다. 그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원화 강세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기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의 방향성은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꺾일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만큼 코스닥의 성장주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은 나스닥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흐름과 나스닥의 흐름이 거의 좀 비슷하게 연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나스닥 역시도 저는 일정 수준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데까지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글로벌적으로 백신이 다 맞아지고 코로나가 종식을 선언할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려면 아직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그 속도 역시도 굉장히 더딜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주도주가 그러면 컨택트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이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에서 그러면 포스코, 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롯데케미컬 이런 애들이 그러면 시총 다시 한번 10위 안에 5위 안에 그럼 들을 수 있을까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둔화였던 부분이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가는 건 맞지만 회복하는 거와 성장하는 건 다르거든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에 대한 베팅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항상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지 이가 소위 말하면 가치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되지 않죠.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건 결국은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언택트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의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내년도에도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큰 흐름이 나오죠. 글로벌적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의 흐름은 계속 저는 연출된다. 지금은 좀 조정을 주겠지만 결국에 내년도 주도군 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이런 5G,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인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기존에 있는 성장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내에서도 좀 선별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 진단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알서포트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 같이 정말 명확하게 코로나의 수혜주인 종목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닐 때 추가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알서포트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제 재택근무가 당연히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있겠죠. 예전처럼 완전 100% 출근해서 근무를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 때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자체를 대부분 좀 공짜로 많이 뿌려놨습니다. 수익을 확 끌어들인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유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종식이 좀 빨리 선언되면 당연히 매출에 대한 부분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만약 코로나가 종식돼서 학생들이 다시 이제 원활하게 그냥 등교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실적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맞는데 언택트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의 업체들은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들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새로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기존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계속 커나갔던 시장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조금 더 빨라진 거죠. 투자의 사이클이 빨라진 거지. 결국에는 가야 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아니면 이제 미국 주식들 중에서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아마존, 그다음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합리적인 분명히 저 종목들이 이게 고점이고 더 꺾일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흐름은 간다라는 거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기적인 흐름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중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저는 우상향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택트 내에서 좀 선별 작업을 하시고 확실하게 이 소위 말하면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산업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더 비중을 저는 실어 놓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피해를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 조금 더 올라와서 좀 회복하는 단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코스닥 차트를 보면 업종 차트를 보시면 딱 코스닥의 7월달 차트 모양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스닥은 이 부분을 먼저 올라간 거죠. 먼저 뛰어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이를 보시면 명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코스닥이 먼저 올라갔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뒤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뭔가 추세적으로 이제는 코스피 쪽만 가고 코스닥은 안 간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저 흐름이 코스닥의 7월달 흐름과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게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 갔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도 여전히 저는 모멘텀 종목들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멘텀 종목들 내년도도 생각해서 지금 좀 조정을 줄 때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대 컨택트라는 키워드를 갖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 점쳐봤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무조건 잘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성 있는 섹터를 발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풍력 발전에 이어서 오늘 제 2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의 당선 이후에 앞으로의 주요 섹터들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2탄입니다. 오늘 태양광 발전으로 살펴주실 거죠? 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직구를 날려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그린 뉴딜,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태양광 쪽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 이쪽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풍력 어제 보셨던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취임이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4년 동안에 2조 달러를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그린 뉴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좀 인상적인 숫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태양광 쪽에서도 내비친 이제 목표치가 있습니다. 5년 내에 그 태양광 모듈, 태양광 패널을 5억 개를 이제 미국 전역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제 거의 몇 년을 앞서서 지금 나가겠다는 느낌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좀 대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디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었어도 이쪽에 그 전력 인프라가 좀 노후된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금 바꾸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이 태양광 발전 역시도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태양광 쪽도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을 때 풍력하고 크게 태양광을 꼽았을 때 풍력 쪽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쪽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글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사실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아름아름, 야금야금 이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자체가 아직 크지 않은 시장이 앞으로 성장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태양광 쪽에서는 계속 글로벌적인 뭐랄까요, 그 인프라 투자 확충의 시도가 계속 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 적인 것이 좀 있었죠. 네, 태양광 발전 단가가 좀 너무 비싸니까 이게 상업용으로 쓰기에 생산성이 그렇죠. 좀 부적합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했었는데 환경 최근에는 문제도 사실상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뒤에도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태양광이 굉장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이 태양광 패널을 세계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태양광을 만드는 패널을 만드는 모듈을 만드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아니죠. 굉장히, 예, 굉장히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아니다. 태양광은 친환경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 부분에 투자를 많이 줄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풍력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중국 관련 이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되면서 좀 다르게 또 하려고 하는 건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뒤에 조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뭐 단가에 대해 조금 낮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ESS 최근에 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장이 되지 않는 자원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ESS가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만들어진 만큼 저장을 잘 해둬야 그게 나중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태양이 이제 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뜨고 필요 없을 때 뭐 꺼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바람이 우리가 불고 싶을 때 불어달라고 하고 안 불고 싶을 때 안 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전기 써야 되겠다, 바람 불어라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만들어진 전력을 잘 저장해 놓는 게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이 ESS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관해서도 좀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더 빨라지고 또 증폭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 대해서의 움직임 또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화면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중국이 사실은 이 태양광 발전 시장 1위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데, 자, 전문가님 그러면 중국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까지도 이 태양광 발전 시장 이 성장 가능성 충분히 점쳐진다는 거죠? 네, 사실 태양광 발전했을 때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적으로 가장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발전 속도가 빨랐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풍력에서도 중국이 뭐 육상이든 해상이든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태양광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1위였거든요. 지금 설치가 됐던 부분에서. 그런데 올해는 살짝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게 중국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조금이거든요. 정부의 보조금이고 그리고 단가 인하. 네, 중국은 이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뭐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고 폴리실리콘부터 뭐 웨이퍼, 셀 모듈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내수 중국 안에서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이제 없애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비 기업을 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이 제가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환경을 많이 파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중국도 이제 질적 성장, 그다음에 환경 관련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학업체, 철강업체 이쪽도 이제 노후화된 자연스럽게 지금 도태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지금 태양광 업체들도 폴리실리콘 업체들,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보조금으로 사는 좀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을 자연 도태시키려고 지금 보조금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흐름은 사실상 중국은 전기차 시장도 그래요. 2차 전지 같은 맞아요. 경우도 보조금 때문에 사실 이제 사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 좀 줄이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좀 죽이고 있는 도태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작업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제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 조금 정리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중국 쪽에서의 태양광 발전 속도가 정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빨랐고 많아 규모가 컸거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얼마큼 설치했는지인데 중국이 2019년까지는 압도적이었는데 이 수치가 중국에서 지금 변하지가 않았어요. 올해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보조금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내비치고 있는 그 정책들 중에서 앞으로의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의 청사진이 아직 드러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도 뭐 이거에 대한 아직 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보조금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중국이 살짝 좀 불확실해졌다. 태양광 발전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된 거고요. 또 일본 쪽도 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태양광을 좀 열심히 좀 밀었던 정책적으로 조금 밀려고 했던 나라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투트랙으로 태양광도 함께 유지는 할 거니까 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안 맞는 나라긴 하죠. 왜냐하면 태양빛의 이제 소위 말하면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평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사실 평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보니까 산을 깎아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뭐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건물 쪽이죠. 이제 루프탑 쪽으로 이제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또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공장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처럼 공장들이 엄청나게 대단지 공장들이 많지는 않은 또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렵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페브로스카이트 관련해서 좀 그렇죠.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태양전지가 빨리 개발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도 태양광 여기서 더 발전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태양광은 힘들 것이다. 예,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은 환경 파괴 문제 때문에 태양광 관련 투자를 조금씩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 역시도 조금 더 도태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더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좀 이걸 흡수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흡수가 안 되면 문제가 됐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거 맞죠? 그렇죠. 맨 오른쪽 그래프도 사실 그동안에는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밀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풍력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요. 다음 그래프도 하나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서 도태되지는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요. 뭐 그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쓰는 그 1년 동안의 전기량이 그냥 1시간 동안 네. 지구에 비친 태양광 발전만 잘 돌리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 이런 자연 에너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설치량 전망이라든지 네. 목표치도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점점 증가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 그리고 태양광까지도 함께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다음 그래프는 안 준비했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태양광 또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 쪽에 정책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풍력 발전 때 종목군들이 전부 다 10점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태양광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뭐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종목을 좀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OCI, 그다음 유니테스트 이렇게 네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점유율 25%의 태양광 기업입니다. 뭐 이제 분사를 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태양광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태양광 산업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은 순수 석유화학 부분도 있고, 그다음 하나큐셀을 합병을 하면서 있을 이제 태양광 쪽도 있고, 또 수소 관련 산업도 하고 좀 많이 좀 복합적이죠. 복합적인데 사실 이 하나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사업 비중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양광 셀을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태양광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 사업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태양광 단지나 그러니까 변전소 이렇게 만드는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90% 비중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순수 태양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기업이 그냥 단순히 국내 쪽의 매출만 많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 종목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이 미국 쪽의 매출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실 건데요. 원래는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미국 쪽 매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딱 우리나라 쪽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쪽 매출이 거의 확 줄어버린 그러게요. 거죠. 네. 네, 다른 나라 기업들, 다른 나라의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쪽 매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구조로 갔으면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태양광을 아주 강력하게 밀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성장성이 꺾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해가지고 다시 미국 쪽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쪽 매출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조금 더가 아니겠죠. 더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태양광에 우리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선전할 수 있는 이 종목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 종목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적으로 지금은 또 크게 부담이 또 없는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솔루션은 너무 사고 싶은데 나는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서 내가 싫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건 취향이지 않겠습니까?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 성장성은 있고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내가 진입하기는 너무 무섭다. 네. 네, 그거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좀 약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제 점수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솔루션을 볼까요? 같은 솔루션인데 네. 너무 좋은데 뭐 지금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 말해주는 미국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제가 아까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야기하면서 야 미국 비중이 높은데 가능성이다. 네, 그쪽이 되게 좋은데 여기는 그냥 1위네. 네. 1위입니다. 1위. 현재 1위고요. 네. 뭐 앞으로도 1위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력이 또 바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용, 상업용 다 모두 다 1위인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전력을 지금 소형화 시켜가지고 이제 전력을 그렇죠. 분산시키려고 개별, 그렇죠. 하잖아요.
있잖아요. 개별 발전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망을 잘 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 태양광 모듈 발전용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상업용 쪽에서도 1위입니다. 뭐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미국 쪽에서의 지금 점유율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2019년 작년 때까지의 이제 그 점유율을 나타낸 부분인데 뭐 거의 뭐 압도적이게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더 기대가 되는 게 미국이 지금 이 ESS 태양광을 바탕으로 해서 ESS 모듈을 설치하고 있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서의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바이든이 지금 정책적으로 좀 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이 지금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수소 에너지 쪽을 좀 밀고 싶어 해서 그렇죠. 이 태양광 쪽의 모듈을 계속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발전 기대감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술까지 지금 격차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격차 이런 것처럼 중국과의 그 지금 뭐 폴리실리콘 자꾸 이제 가격 단가가 인하가 되고 기술보다 이제 가격을 먼저 낮추면서 이거에 대한 효용이 안 남고 이제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결정세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여러 결정이 많을수록 사실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쪼개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단결정 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하나 솔루션이 솔루션. 예, 굉장히 기술력을 또 높이고 있는데 단결정, 다결정은 딱 그 이야기도 많잖아요. 2차 전지에서도 전지에도. 나오는 건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그거 맥락이기 설명해 때문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은 우리 보통 이렇게 양주를 먹을 때 음. 얼음을 이렇게 작은 얼음을 여러 개 있으면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그쵸. 이게 맛이 없고 빨리 희석되는 것처럼. 맛이가 없나요? 예, 근데 이제 큰 얼음을 덩어리째 탁 넣으면 이게 천천히 녹는 것처럼 예, 단결정, 다결정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한. 맞아요. 단결정, 결정이 말 그대로 하나가 있기 예, 때문에 클수록, 예, 효율이 효율이 훨씬 좋을 높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결정보다 단결정이 비싸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뭐 가격 어떻게 할 것이냐. 폴리실리콘은 워낙에 중국에서 지금 다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뭐 수요가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확실히 효율성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가격을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에너지 생산 또 효율적인 게 좋다면 이쪽에서 수요는 더 증폭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점유율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지금 태양광 모듈이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결정이 또 고장이 잘 납니다. 맞아요. 예, 고장이 잘 나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수리를 또 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귀찮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처음에 할 때 설치를 할 때면 그냥 돈 처음은 좀 더 비싸더라도 단결정을 하는 추세긴 하죠, 지금은. 물론 다결정 자체도 지금 에너지 효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높이고 있는 중인데 하나솔루션은 이쪽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중국 쪽과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예 지금 생산되는 거 보시면 단결정 비용을 확 줄이고 다 다결정 태양광 모듈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3분기 매출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는데 나왔죠.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시장의 기대치도 다 상위를 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 세 개 합사를 한 3사가 합사를 한 이후에 모두 다 3사가 모두 다 흑자되고 다 잘 나온 건 처음이죠. 흑자 전환을 한 네. 이제 매출을 나타냈는데요. 뭐 케미컬 쪽, 뭐 그다음 뭐 태양광 쪽 잘 나왔는데 태양광 쪽이 사실은 세 개 중에 가장 못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그리고 같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맞아요. 원가가 올라버리니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진이 안 좀 남았으니까 좀 덜 남았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조금 꺾였지만 그래도 흑자입니다. 네, 아무 이거에 걱정하실 필요 실적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펼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아무튼 기조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걸맞는 산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수소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 뭐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화학 소재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거 부분 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요. 점수는 10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 OCI인데요. 사실 OCI는 뭐 제가 토마토를 출연하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라는 건 저희가 앞서도 업황을 이야기할 때 강조드렸지만 중국 관련 부분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너무 세죠,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 때 가격 경쟁은 결국 전기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가격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OCI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공장들도 많이 이제 문 닫고 있고 이걸 이제 전기료가 싼 말레이시아로 많이 옮겨서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만큼 폴리실리콘 생산에서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 때 석탄을 떼서 석탄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태양광 모듈을 만들 때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게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계속 좀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이 계속 조금 이 부분 좀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중국 기업들의 폴리실리콘의 공장들이 상당 부분 다 이제 위구르, 신장 이 지역에 있거든요. 특히 폴리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원료를 채석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신장 지역에서 쓰는데 이게 이제 노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제 노역과 관련된 부분이 착취, 지금 네. 예, 노동 착취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 살린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80%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바이든 이제 후보가 지금 대선 대통령이 되지만 그 전에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 노동을 통해서 원료를 사용한 걸 가지고 가공품을 만든 걸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장 지역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통과가 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결국에는 중국 내의 폴리실리콘이 미국에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즉 중국의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셀이나 모듈을 만든 이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못해요. 아무리 싸도. 예, 아무리 싸도 못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건 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풀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은 걸 다시 들어온다는 걸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결국에는 미국의 어쨌든 친환경 관련 부분을 또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또 견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점유율 80% 이거를 계속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은 OCI의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OCI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계속 폴리실리콘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쪽 관련 부분에 이제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 폴리실리콘 가격이죠. 예, 이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기조를 환경을 어쨌든 또 이제 지키면서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 석탄 발전을 통해서 했던 부분도 이제 점점점 바꿀 겁니다. 바꿀 거고요. 그러면 OCI가 만드는 거는 그럼 석탄 발전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OCI는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이 지금 거의 맞아요. 주 생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유량이 많아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수력 발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가스, 말레이시아 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스 발전을 많이 하고 LNG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 환경 관련 부분의 규제는 또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 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인데 이거 사실상 SK에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근데 SK가 이번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먹었잖아요. 그치. 그럼 그쪽에 관련된 투자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추가 성장성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데 하나 솔루션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데요. 하나 솔루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폴리실리콘은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완벽하게 다 통과되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그냥 하나 솔루션 이야기인 거고요. 신장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흐름을 본다면 지금 정도는 이제는 또 OCI도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우려감은 있습니다. 원래 본 사업에 대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점수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 원래는 매도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가지고 계시면 홀딩을 하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닛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의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 하면은 반도체에서 테스트 장비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나왔을까 보시면은 일단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잘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 성장성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D램, 낸드 쪽에 뭐 DDR5의 신제품 또 뭐
시스템 메모리, 네. 반도체 다 설명이 드리잖아요. 이쪽에 성장성 당연히 있고요. 오늘은 태양광 모듈 쪽을 말씀드릴 건데 태양광 산업으로 해서 확충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서의 기대감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폴리실리콘 말씀드리잖아요. 중국 쪽에 폴리실리콘 가격 단가 압력이 있었다. 너무 싸게 판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폴리실리콘 안 쓸래라는 지금 바람들이 일고 있거든요. 방향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페로브스카이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일단 뭐 광물인데 페로브스키라는 그 1800년대 발견된 광물인데 여기에서 나온 페로브스카이트한 산화물이 있거든요. 얘의 이제 물질 성질이 뭐냐면 빛을 잘 흡수해요. 일단 빛의 태양광이 흡수를 잘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빛을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한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에서 적외선까지 다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실리콘보다 대비 뛰어나고요. 그래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얇게 만들 수 있어서 이게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흡수 높이니까 효율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착용되는 이 태양광 모듈 쪽에서 우리가 건물의 외관에도 외관에 창문에도 붙이는 이렇게 거죠. 붙여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에 있는 자동차도 건물에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계속 친환경 에너지로 바꿀 거니까 그쪽에서 태양광 쪽에 전기를 만들 수 있게 이 썬루프 같은 데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뭐 걸그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지금 효율도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쪽으로 갈 건데 좋은 점은 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독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울산 쪽입니다. 네. 예, 유니스트 쪽에서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 이 소재를 사용해서 계속 태양광 모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하나솔루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쪽에 설명을 예. 해드릴까 하다가 근데 이쪽 유닛 테스트에서는 오늘 하나솔루션 특집인가요? 네, 그러게요. 너무 좀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유닛 테스트는 국내 유일하게 먼저 이 했잖아요. 예. 효율을 인증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앞서 나간 기록이 있어서 이쪽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을 만든 모듈을 지금 크게 만드는 게 지금 상업용으로 많이 쓰일 것이냐, 양산이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유닛 테스트가 만든 그 모듈이 가장 세계에서 큰 모듈로 효율을 인정받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파나소닉이 조금 경신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기술력을 계속 가지고 있다. 유닛 테스트가 계속 한전과도 MOU를 체결하면서 이쪽 태양광 모듈을 만들기 위한 신제품 새로운 물질을 사용해서 모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라인도 계속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걱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성이 붙은 환경 산업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게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 페로브스카이트 이야기 나와서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이게 사실상 폴리실리콘에 있는데 실리콘보다 페로브스카이트 원석 가격은 더 쌉니다. 네. 더 싼데 이게 이제 수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패널 자체가 외부로 나오다 보니까 수분에 취약하면 안 되거든요. 비 맞을 수도 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업화가 잘 안 되는데 수분을 얼마나 잘 차단하냐는 기술이 지금 중요하게 발달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에 수분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레이크 모트리얼스입니다. 예, 그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유닛 테스트는 점수는 저는 9점 주겠습니다. 네, 점수가 오늘은 다양하게 나왔는데 명확하게 탑픽 종목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10점짜리 그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너무, 어쨌든 태양광 관련 부분에 이제 그 종합의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사실 좀 가격 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 의견 좀 목표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만 원까지도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탑픽 종목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여기서 탑픽 종목 중에서 이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한 종목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유화 요즘에 계속해서 가격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네요. 네, 뭐 대한유화는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많이 했고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석유화학, 개선에 예.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도.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2차 전지 쪽 분리막 관련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6만 원까지는 조금 더 본다라는 생각으로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혜진이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빼빼로데이, 오늘 빼빼로데이네요. 자, 모아가야 할 섹터 5부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함께 하시면서 이 섹터들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